이게요, 미적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적분을 잘하는 애도 여기를 힘들어할 수가 있고요. 미적분을 못하는 애도 여기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어떻게 공부하냐의 차이고요. 이거 공부하는 것만 봐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가 티가 나거든요. 확률과 통계는요. 개념이 다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치는 게 다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합의 법칙 이러고 덧셈을 해라. 이것만 나와 있고요. 곱의 법칙, 곱셈을 해라. 곱셈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풀이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편하게 쓰긴 하는데 왜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확률과 통계예요. 답은 이거라니까요. 그냥 계산하면. 세상에 이걸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풀었을 때 답이 심플하게 나오긴 하는데 계산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여기는 복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 고3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문제를 국어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3문제, 5문제 꾸준히 풀어줘야지 감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했어요? 감이라는 말을 했죠. 감이 살짝 중요해요. 통계 말고 확률 쪽 라인 말한 겁니다. 확률과 통계잖아요. 이쪽 라인 말한 거예요. 이쪽 라인. 알았죠? 옛날에 문과 학생들한테 끝까지 공부 안 된 데가 어디니? 좀 어디가 불안불안하니? 수능 보러 갈 때?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꼽았던 게 순열입니다. 이랬어요. 잘못 말했어요. 순열이 확률이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 이랬어요. 여기. 이과 학생들한테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어디가 제일 불안불안하니? 라고 하면 어디라고 하냐면 어디라고 할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기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백인데 옛날에는 기백과 여기입니다. 이랬어요. 알았죠?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야. 그래갖고 난이도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도 애들은 어려워하니까 여전히 어려워하거든요. 알죠? 시험을 아무리 쉽게 내도 애들이 스포자가 계속 생겨요. 그래가지고 많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고3 학생들이 되게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갖고 스스로 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딱 물어봤는데 걔 너무 문제를 못 푸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미적분 수업 들을 때 이해는 되잖아. 되네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잖아. 아무리 집에서 공부를 안 해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낑겨서 올 수가 있는데 확통 그게 안 돼요. 미리미리 공부 안 해두면은 꾸준히 복습 안 해주면은 중간에 딱 들어서 중간에 딱 이해되지는 않아. 저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듣지를 않을 거거든. 수업을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놓칠 거예요. 끝날 거예요. 날아갈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요. 틀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 틀려요. 수능에서 거진 안 틀려요. 한 명도 본 적 없어요는 거짓말인 거 알죠? 가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다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고3 되면은 추석 때 한 3일에 몰아서 다 끝낼 수 있는 단원이에요. 너무 쉽고 알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공식만 알아도 풀리는 단원이기도 해. 그냥 외워 이랬는데도 풀리는 단원이에요. 여기는. 알았죠? 그래갖고 여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여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모 학교는 3학년 중간고사 1학기 그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수시 쓸 사람들은 다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중고는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3학년 1학기 때 이거 1학기 기말 때 이거예요. 갑자기 진도를 3학년 때 빨리 나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3 언니들, 누나들은 여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딱. 이번 시험이 끝남으로써. 알았죠? 그러니까 미적분처럼 1년 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부터 할게요. 확률 첫 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미.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라고 하고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머리 아파. 합의 법칙이 뭐냐면은 이럴 땐 더하여라 이러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땐 더하여라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럴 땐 곱하여라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이겁니다.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가 있어요. 동전 하나를 탁 던지면 앞면 뒷면 뜰 거고요. 주사위 하나 딱 던지면 1, 2, 3, 4, 5, 6 뜰 거예요. 그치? 그 정도는 알잖아요. 부루마블 정도는 했으니까. 이 두 개를 탁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아니에요? 2가지랑 6가지인데? 12가지가 확실해? 그래갖고 이게 12가지인지 8가지인지 그 덧셈을 할지 곱셈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자가
이번 단원의 특징 뭐야? 주요 목표입니다. 국어가 안 돼. 알았죠? 그럼 너무 중요해. 다시 말하면 이게 잘 돼야지 뒤에 확률까지 다 편해.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출석률은 제일 낮지만. 그렇죠? 내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맛있는 걸 먹이고 집에 일찍 보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건 또 이제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안 나온 애들이 손해봐야지.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뭐라도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먹고 집에 가면 너무 그렇잖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얘가 학원 갔는데 먹이고 보냈어 이러면은 어머님 화나야. 진짜로 화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해갖고 갈 거 아닙니까? 합의법칙, 고배법칙.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갖고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리고 동전을 던졌어요. 근데 나는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무슨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세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1이 나오고요.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센다고요. 됐죠? 앞면 헤드, 머리 할 때 헤드예요. 많이 써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동전 뒷면이 나와요. 이렇게 쓴다고. 테일, 꼬리, DT라고 많이 써요.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앞면, 뒷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2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앞면 또 2를 던지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은 3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응, 다 써야 돼요. 알았죠? 경우의 수에서 문제 못 풀겠다 싶으면 싹 다 쓰세요. 알았죠? 객관식 보기를 봤는데 1번 10개, 2번 12개, 3번 4번, 5번 18개로 끝나면 기껏해야 몇 개까지밖에 안 나와. 18개까지 하니까 다 쓰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알았지? 그리고 두 번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4의 앞면, 4의 뒷면, 그리고 5의 앞면, 5의 뒷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6의 앞면, 6의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뒷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초등학생 때 배우고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살짝 배웠을 때 배웠었을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오늘 배우는 건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합의법칙은 이때 써요. 합의법칙입니다. 합의법칙은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써줘야 되겠다. 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따로따로의 느낌이 났을 때 합의법칙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법칙. 와, 글씨 되게 안 이쁘네. 되게 정성 들여 쓰고 있는데 나 지금. 간만에 분필을 잡아서. 어제부터 계속 글씨가 마음에 안 들구만. 고배법칙입니다. 고배법칙은 언제 쓰냐면은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잇따라 연속으로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어떻게 세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진짜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체계적으로 센 거잖아. 이렇게 세는 거예요. 선생님 주사위 하나를 합의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못 나오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동전이 앞이 나와요. 두 번째 경우 동전이 뒤가 나와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동전이 앞이 나오는 것과 동전이 뒤가 나오는 거는 동시에 안 일어나. 내가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앞뒷면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앞뒤 이래가지고 동전 따먹기 할 때도 앞인지 뒤인지 정확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딱 했는데 앞뒤인데 이러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죠? 그동안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앞이거나 뒤이거나지.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알았죠? 혹은 앞면 또는 뒷면밖에 안 나와. 동전은. 이런 걸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잘 나누면은 얘네 둘의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할 거야. 여기가 합의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동전이 앞면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주사위를 던질 거거든? 주사위를 던지면 또로로로로록 탁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라는 거 당연하죠? 이게 의미하는 게 주사위 6가지가 나온다는 게 확실해요. 그죠? 이 6가지랑
동전이 뒷면이 나오더라도 동전이 앞면 나왔든 뒷면 나왔든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나와요? 1부터 6까지 6가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6가지가 나올 건데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가 합의 법칙이라고요. 왜? 둘을 따로따로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 값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라고 사시면 되고 이걸 합의 법칙으로 풀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일일이 세웠다라고 하고 얘를 합의 법칙으로 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 얘로 못 풀어요. 다 세야 돼요. 알았죠? 지금은 제일 정형화된 문제라서 다 먹히는 거고. 그래갖고 나는 특히 얘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고배 법칙이 동시에 일기 그 말이에요. 지금 동시에랑 잇따라 연속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는 거는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아, 만약에 내가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잇따라 연속으로 주사위를 던졌더라면 얘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동전을 던지면 2가지가 나와요.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6가지가 나올 건데 잇따라 연속으로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곱하기라고 쓸 수 있고 얘가 12가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엄청나게 계산 속도를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도 얘를 내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얘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진장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애는 주사위를 던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전을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때는 6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2라고 해가지고 답은 몇 가지라고 하면 돼요? 12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풀이에요. 12가지, 12가지.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함으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고배법칙, 합의법칙 일일이 센다. 이것까지만 오늘 제대로 익히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학교 때 거 그냥 다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법칙 언제 쓴다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또는 따로따로. 고배법칙은 언제 쓴다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잇따라 연속으로 그리고 이런 겁니다. A 그리고 B 이런 느낌일 때. 알았지? 그러면 이쪽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분류를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분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을 분류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하면 돼. 안경을 쓴 학생 또는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분류 잘한 거야. 그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경 쓴 것도 아니고 낀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장난치는 애 없을 거 아니야. 안경을 썼거나 안 썼거나잖아요. 그죠? 우리 반 학생을 분류할 사람은 모자를 썼거나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 이렇게 분류하면 잘한다고. 모자 쓴 사람, 모자 안 쓴 사람 하면은 다 합하면 전체 학생 나올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우리 반 학생을 분류하세요. 남자 또는 여자. 그거 니네가 문제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남자, 여자 합하면 전체 학생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분류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 학생을 분류하세요 하는데 이런 애들 있다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하면 전체가 안 나와. 둘이 더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봐. 수학도 싫어하고 영어도 싫어하는 학생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는 이상한 애들가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이게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분류를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분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류 몇 개로 끝냈어? 2개로 끝냈는데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분류한다니까?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주사위가 2가 나오는 경우, 주사위가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분류 몇 개 한 거야? 6개 한 다음에 앞뒤 한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가지고 10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거를 제일 잘하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중복조합 막 이런 거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못 풀어 아무것도. 공식만 하면 끝나요. 세상에서. 알았지? 그래갖고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번부터 풀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고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로. 자. A에서 C까지 갈 겁니다. A에서 C까지 갈 겁니다. A에서 C까지 갈 건데요. 이것도 교과서에 다 있는 예시예요. A에서 C까지 갈 건데요. 갔던 길은 한 번만 간대. 그리고 되돌아오는 거 없대. 그래갖고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센다.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알아서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시고요. 합의법칙으로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뭘로 쓸 수가 있다고요? 합의법칙. 선생님 합의법칙으로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길을 나누는 거야. 내가 딱 여기에 섰을 때 1번 길을 쓸까? 2번 길을 갈까? 3번 길을 갈까? 이렇게밖에 선택을 안 하거든요.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뭐라는 거야. 1을 선택했을 때 1을 2를 선택했을 때 3을 선택했을 때로 딱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 알아요?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얘네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1번 길을 택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신 거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거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얘네들은 1번, 2번, 3번 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났고요. 그러면 얘네 다 더할 거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신 상태에서 합의 법칙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길을 택했을 때 이미 일어났어?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그래갖고 이때 2가지라고 세는 거고요. 자, 2번 길을 택했을 때도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 2가지라고 세는 거고요. 3번 길을 택했을 때도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2가지들을 더 하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은 6가지가 나온다가 합의 법칙으로 푼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곱의 법칙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곱의 법칙으로 푼다는 거는요. 동시에 일어났을 때, 잇따라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B에서 C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 그럼 게임 끝. 엔딩. 그죠? 인생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어머, 여긴 3가지가 있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곱의 법칙은 이때 잇따라 연속으로 일어났으니까 동시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갖고 2번부터 풀게요. 제가 보시면은요 A에서 B까지 간대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합의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곱의 법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 라인을 타서 가던가 이쪽 라인을 타서 가는 것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합의 법칙을 경유해야 돼. 이 라인 무슨 라인이라고 할까요? 1라인 이 라인을 2라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을 택 공부라는 길을 택했을 때 2번 예체능이라는 길을 택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공부와 예체능을 둘 다 잡는 경우에는 흔치 않습니다. 알죠? 그래갖고 이 길을 택하고 이 길을 택한 거야. 1의 길을 내가 택했어요. 그런 경우는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A에서 C로 갔다가 이어서 C에서 B까지 가는 거지. A에서 C로 가서 B까지 가야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을 써야 돼. 잇따라 연속이니까. 여기 몇 가지라고 쓸 수 있습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2가지라고 쓸 수 있고 얘네 둘을 뭐 하면 됩니까? 곱해. 그럼 4 곱하기는 몇이에요? 8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이 라인을 탄대요. 그러면은 A에서 D 들렸다가 B 가는 거죠. 아 A에서 D 들렸다가 B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에서 D까지 가는 건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5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될 거고 이거 예체능 공부와 예체능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일어난 거니까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니까 8 더하기 3, 5, 15 더하면 몇 가지라고 쓸 수 있습니까? 23가지라고 쓸 수가 있사옵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주사위야 주사위 2개 던졌어요. 경우의 수 몇 가지? 12가지예요? 36가지예요? 36입니다. 3하고 6 나온 거랑 6하고 3 나온 거랑 같게 셀까 다르게 셀까? 무슨 소리냐면 3, 6과 6, 3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어차피 아웃컷 갈 건데? 3하고 6 나온 거랑 6 나오고 3 나온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아 달라 정훈아. 너 왜 달랐다가 같았다가 막 계속 반복하고 있어? 완전 똑같이 던졌어. 주사위 2개 똑같이 던졌어. 됐지? 3하고 6, 6, 3 3하고 6, 6, 3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알았죠? 여러분 알았죠? 무조건 달라. 똑같다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3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 그냥 지금 적기 귀찮아서 안 적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11, 12, 16 그리고 21, 22, 23, 31, 41 따로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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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은 여기에서 6가지, 여기에서 6가지, 여기에서 6가지, 여기에서 6가지, 5에서 6가지, 6에서 6가지니까 36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6가지로 셌다는 거는 36가지로 셌다는 거는 36가지로 셌다는 거는 얘랑 얘를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가 나오고 2,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죠? 나중에 막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건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주사위는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진짜 확대해서 막 보면은 0.01mm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똑같은 주사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6가지예요. 기본 베이스가. 알았지? 1, 2랑 2, 1이랑 똑같이 산다?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산다. 1, 3이랑 3, 1이랑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그러면 총 36가지가 나올 텐데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던가 6의 배수가 나온다는데 여기에 또는 이러면서 아주 따다당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얘가 뭐냐면은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구하고 6의 배수가 나오는 걸 구한 다음에 뭐 하여라? 더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할 겁니다.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요 4의 배수라고 하면은 4와 8밖에 없거든요? 쏘리 12까지 있어요. 주사위의 눈에 하면 12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4의 눈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 외웠어요? 못 외웠죠. 나는 외웠는데 여러분 못 외웠잖아. 일일이 세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4의 배수가 나오는 합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1, 3 2, 2 또 뭐 있어요? 3, 1 이렇게 셀 수밖에 없다고. 세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센다 써먹은 거 여기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8은 1, 7 안 되고 2, 6 3, 5 4, 4 5, 3 6, 2 여기까지 갑니다. 동의하시죠? 네. 셀 때도 막 이렇게 세지 말고 3, 5 셌다가 5, 3 셌다가 4, 4 셌다가 이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짜르르 커지게 사전식 배열법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 그죠? 그리고 수영도 막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요즘에 경우에서 안 배웁니까? 배우죠? 그죠? 6, 6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9가지 이렇게 됐어요. 6의 배수는요 6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12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6의 배수도 다 세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돼 있고요. 6, 6 그래가지고 얘 개수 구하면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6가지 해가지고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니까 또는이면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15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내가 강제로 분류를 시킨 거잖아. 4의 배수랑 6의 배수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류에 살짝 오류가 생겨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오류라고 하긴 좀 그렇네. 살짝 뭔가 이상하게 생기는데 중복되는 게 생겨요. 그죠? 뭔가 중복되잖아요. 뭐가 중복돼? 12의 배수가 중복되죠. 12가 중복되죠. 그래갖고 두 개를 뭐라 그래? 중복해서 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되겠습니까? 합이 12인 경우. 지금 무슨 소리인 줄 아니? 지금 여기서도 12인 경우 셌고 여기서도 12인 경우 셌잖아요. 그래갖고 두 개를 더블 카운팅 했다고. 그래갖고 한 번 빼줘야 돼. 그래가지고 12인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리고 답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4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14가지라고 하는 게 시험을 보고 나서 깜빡했다 이거랑 미리 중복된 게 있겠네 알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아셨죠? 아 맞다 실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실력입니다. 그게. 그래갖고 14가지가 답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또는으로 강력하게 유혹하잖아요. 합의 법칙을 써. 합의 법칙을 써. 합의 법칙을 쓰라고 대놓고 유혹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의심해야 돼.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래갖고 여기의 개념은 또는이면 합의 법칙이 맞고 이렇게 잘 세시면 되는데 꼭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의심하세요. 그래갖고 여기서 꼭 중복하는 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1, 2, 3, 4, 6, 12. 이게 초딩. 초딩 또는 중딩. 알았죠? 근데 이거를 멋들어지게 세고 싶잖아요. 고등학생은 이렇게 세는 겁니다. 어떻게 세는 거냐면은 선생님 나는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을 해볼래요. 해갖고 소인수분해를 팍 때리는 거야. 무슨 분해라고 했어 내가? 소인수분해라고 해서 소인수분해는 소수인수로 숫자를 분해하는 거라고 하고요. 얘는 2로 분해하면 2, 6 이렇게 됐고 2로 하면 딱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아 선생님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3의 1제곱 굳이 쓰자면 그러면은요 사실 1이라는 숫자는 이거 2의 0제곱 곱하기 1의 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의 0제곱이에요. 태건아 100의 0제곱은 뭐야? 1이요. 왜 0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죽을래?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이건 뭐예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 분석해. 2의 0제곱 곱하기. 오 좋아. 이거 분석해.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거 분석해. 2의 1 곱하기 3의 1. 얘는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즉 내가 분해했지. 이 분해한 소수들로 가지고 약수들이 막 조합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2 하나도 안 쓰고 3 하나도 안 썼을 때 1이 튀어나오는 거고 지금 이해함? 네. 그리고 2 하나 쓰고 3 하나도 안 썼을 때 얘가 튀어나와. 1개, 0개. 2를 1개 쓰고 3을 1개 쓰면은 6이 튀어나온다고요. 2를 2개 쓰고 3을 1개 쓰면 얘가 튀어나온다고 12.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가 몇 장? 2장. 3이 몇 장? 이해해야 된다. 2가 2장이고 3이 1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2를 안 내던가 하나 놔던가 2개까지 낼 수 있어요. 3을 1장 갖고 있죠. 안 내던가 하나 내는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얘를 동시에 툭 던지잖아? 그러면 2 튀어나오고 3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딱 조화를 이루면서 숫자를 만족시킨다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내가 2를 1개 낼 거야. 3을 안 낼 거야. 이러면 이렇게 할 거잖아. 그게 2라는 숫자를 만족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의 선택권이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외우지 마라. 약수의 개수. 2를 2장 갖고 있으니까 안 내거나의 니은, 히읗 맞죠? 니은이에요. 확실해? 이상한데? 이유 쓰는 경우는 비유성이요? 와, 나 진짜 이거 맞아? 사기치지 마라 나한테. 알았어. 왜 이거 왜지? 안 하거나 안 해. 안 하거나. 안 이유잖아요. 안 되는 사랑 안 해 할 때 그 안 해도 나 진짜 이거 헷갈려 죽겠어. 큰일 났어. 나 미치겠다. 나 국어공부 다시 해야 돼. 세종대왕님한테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비웃었다. 근데 야, 비웃음 들렸다 진짜. 이게 얼마나 나이 들면 헷갈리는데 2개 내거나. 자랑이다 아주. 모르는 걸. 나한테 한 소리예요. 알았죠?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면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이 한 장 갖고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는 몇 가지 선택이 있어? 2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이걸 동시에 툭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곱하기 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6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학생 때 외웠다니까요. 소인수분해.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A의 P의 A제곱 곱하기 Q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P가 A장 있는 거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띠리리리링 해갖고 A까지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1가지의 나의 선택권이 있고요. 곱하기 얘는 Q라는 카드가 B장이 있으니까 안 내거나 때문에 하나 더 붙어서 B 플러스 1 이래가지고 약수의 개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랐어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3가지 선택. 2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5개 때는 몇 가지 선택? 6가지. 7을 4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 안 내거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땅땅땅땅 동시에 숫자 툭 던져야지 그 숫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약수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수가 되는 거라고. 약수의 개수. 즉 얘를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거 학생 때 외운다고요. 이거를. 외워 이것들아 중딩들아. 왜? 이해시키려고 하면 짜증나니까. 멍청하잖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해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약수의 개수를 여러분들 이해시켜라 라고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1로 계산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면 또 너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세 번째 거 더하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진짜 더하지. 유도하려고 일반화로.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인수분해, 전 국민이 싫어하는 인수분해를 하면은요. 자, 2의 0제곱, 2의 0제곱, 쓱 없네. 그러니까 2의 0제곱으로 묶어 제끼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전개하면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전 국민이 사랑하지 않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걸로 묶을 수가 있겠죠. 2의 1제곱? 그러면 전개해서 넣어놔야 되니까 뭐야?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그러면 너도 사라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뭘로 묶겠습니까? 2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2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띡딱 하면은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어머! 그랬더니만 또 똑같은 게 보이네?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 보여가지고 얘로 묶어낼 거예요. 뭘로 묶어낸다고요? 얘로 묶어내. 그러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쓰시고요. 앞에다는 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곱하기. 확인. 이거 다 하면 이거잖아. 그지? 됐죠? 이거를 약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거 어떻게 약수의 합이 됐나? 라고 했더니만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었죠.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더하시면 돼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까지 더하면 되고요.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3의 1제곱이죠.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까지 더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한 번만 다시 봐봐.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했더니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곱하기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라고 쓰고 곱하기 7의 0제곱 더하기 7의 1제곱까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약수의 총합입니다. 총합은 이렇게 써져요. P의 0제곱 더하기 P의 1제곱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P의 몇 제곱? A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Q의 0제곱 더하기 이러니까 어렵죠? Q의 1제곱 더하기 Q의 제곱 더하기 띵띵띵 Q의 몇 제곱까지? B제곱까지 곱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수능에서 2, 3년에 한 번씩 꼭 다룰 정도로 몇 년이라고 했어요? 2, 3년에 한 번씩 꼭 다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마다 다시 외우지 말고 알았었는데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학수의 곱. 자기 학교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꼭 거기까지 공부해 놓기를 바라면서 그건 네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봐. 다 물어보지 말고 180을 소인수분해하면은요. 소인수분해합니다.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2로 계속 하세요. 2, 90 2로 하세요. 2로 하면 뭐야? 45 3으로 하면 뭐예요? 15 3으로 하면 뭐예요? 5 그래갖고 즉 얘는 18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2 두 번에 3 두 번에 5 한 번 굳이 한 번이라고 썼어요. 생략할 수 있는데 자 약수의 개수 구하겠습니다. 자 2라는 카드가 두 장 있어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는 몇 가지 선택? 세 가지 선택 동의하시죠? 3에 두 장 있습니다.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는 몇 가지 선택? 세 가지 선택. 그리고 5는 안 내거나 하나 내는 몇 가지 선택? 두 가지 선택.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카드 셋 다 던져야 돼. 그래가지고 답 뭐가 나옵니까? 18가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에 0제곱 더하기 2에 1제곱 더하기 2에 제곱 곱하기 3에 0제곱 더하기 3에 1제곱 더하기 3에 제곱 곱하기 5에 0제곱 더하기 5에 1제곱 여기까지만 하시면 말 엉켜 이쁘게 될 거예요. 됐지? 계산할게요. 여기서 멋지게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참 아름답겠지만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해가지고 몇이라고 할 거예요? 7 됐죠? 1 더하기 3 더하기 9 해가지고 몇이에요? 13 자 1 더하기 5 해가지고 몇입니까? 6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546이 나올 거고요. 칠 건데 여러분들 밑에 문제 풀고 지세요.